안녕하십니까. 주요 국내외 뉴스를 통해서 주식 투자의 포인트를 살펴보는 크로스체크 이데일리 이정훈입니다. 저희 준비한 기사 좀 제목부터 살펴보시죠. 어제 주식시장도 불안했지만 외환시장이 굉장히 불안했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큰 폭으로 상승을 했는데요. 어떤 영향이 있을지 함께 좀 살펴보시겠습니다.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비상경제대책회의라는 걸 이제 새로 만들어서 주재를 했는데요. 거기서 국가가 비상사태라는 걸 14번이나 강조했다라는 얘기인데요. 어떤 좀 후속 대책들이 나올지 좀 살펴보시겠습니다. ELS에 투자한 투자자분 많으실 텐데요. 굉장히 불안한 상황입니다. 유럽 증시가 급락하고 있기 때문에요. 관련된 내용들 함께 좀 보겠습니다. 기사 본문으로 좀 들어가시면요. 이 원달러 스와프 포인트 굉장히 어렵고 낯선 용어지만 어제도 저희가 한번 이 코너에서 잠깐 언급해 드렸기 때문에 이제는 좀 친숙해져야 될 개념이다라는 의미에서 다시 한번 좀 보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원달러 환율이 가파르게 뛰고 있는 상황, 왜 그런지에 대한 핵심적인 이유가 사실 이 원달러 스와프 포인트에 담겨 있는데요. 우리 흔히 스왑은 바꾼다는 그 영어 표현이고요. 그래서 원화와 달러화를 서로 바꿀 때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이 국내에서 원화로 바꿔서 그걸 가지고 주식을 사거나 채권을 사거나 직접 투자를 하거나 기업에 투자하거나 할 때 필요한 자금들을 이게 시중은행이 한국은행이 있고요. 외국인이 있으면 외국인이 달러화를 맡기고 원화를 빌려갈 때 여기 발생하는 비용을 우리는 스와프 포인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FX 스와프 포인트라고 우리는 부르는데요. 이 비용 자체가 가파르게 지금 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3월 초만 해도 마이너스 0.5원, 그러니까 50전이죠. 50전 하던 이 스와프 포인트가 지금 한때 4원까지 떨어졌고요. 지금 마이너스 3.5원 정도로 어제 종가 기준으로 마이너스 3.5원이었는데요. 그만큼 달러를 맡기고 원화를 바꿔가려는 수요가 지금 완전히 사라지고 있다라는 게 이 그래프에서 핵심적인 부분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굉장히 불안해지니까 안전자산인 달러를 가지고 싶어 하는 욕구가 굉장히 커지는 거죠. 그래서 비단 원화뿐만이 아니고요. 이머징 마켓에 있는 주요 통화들을 전부 원화로 바꿔가려는 수요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다. 그러다 보니 발생하는 문제는 뭐냐? 시중에 달러화가 부족해지는 달러 유동성 부족 사태가 지금 벌어질 수 있다라는 거고요. 지금 그렇다는 건 아니고요. 유동성 부족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라는 게 하나의 핵심적인 우려 사항이고요. 두 번째는 원화 가치가 더 떨어질 수 있다. 원화 가치가 떨어진다는 말은 원달러 환율이 위로 올라간다는 얘기죠. 떨어지면서 주식 채권 시장에서 외국인들이 발을 빼는 상황도 올 수 있다라는 게 핵심적인 불안의 근거다라는 겁니다. 아직까지 이런 상황까지 완전히 진전된 건 아니지만 이 개연성을 지금 염두에 두고 투자를 해야 될 필요가 있는 시점이다라는 겁니다. 어제 종가 기준으로 보면 여기 그 디스플레이에 나와 있는데요. 1243원. 굉장히 낯선 숫자입니다. 1243원. 1달러에 원화가 1243원까지 간 거는 최근 10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고요. 이렇게 원달러 환율이 올라갔다는 말은 원화 가치가 떨어졌다는 얘기인데요. 왜 이렇게 빠르게 원화 가치가 떨어지고 있느냐? 그 이유도 몇 가지 좀 살펴보실 필요가 있죠. 첫 번째, 방금 말씀드렸던 원화를 달러화로 바꿔서 가지고 싶어하는 욕구가 굉장히 커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달러화를 가지고 싶어하는 욕구, 안전자산 선호가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라는 게 원화 가치가 떨어지는 이유의 첫 번째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외국인들의 직접적인 주식시장의 매도 공세입니다. 외국인들 아시다시피 올 들어 지금 10조 원이 넘는 자금을 주식시장에서 지금 매도하고 있는데요. 외국인이 우리나라 주식을 매도하는 것 자체가 원화 가치를 떨어뜨리는 요인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더 많은 자금을 원화로 바꿔서 외국인들이 우리 주식을 사야 되는데 오히려 주식을 팔고 원화를 달러로 바꿔가고 있다는 거죠. 그 부분이 원화 가치를 더 떨어뜨리는 요인이 되고 있다라는 거고요. 세 번째는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죠. 금리 인하.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50bp 내리면서 절대적으로 원화 가치가 떨어진다는 말은 원화의 투자 수익률이 떨어지다 보니까 원화에서 발을 빼는 수요가 늘어나고 그게 원화 가치를 떨어뜨리는 요인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지금 상황에서 원달러 환율이 어느 정도 수준에서 안정을 가지느냐가 가장 핵심적인 지금 금융시장의 변수로 작용하게 됐다라는 겁니다. 더 원화 가치가 더 떨어질 경우에 만약에 지금 1,300원까지 지금 글로벌 골드만삭스
바이낸스나 모건스탠리 등 글로벌 IB들은 원화 가치가 조만간 1,300원을 뚫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는데요. 만약에 원달러 환율이 1,300원까지 간다 그러면 우리나라 주식에 투자해서 수익을 내더라도 환차손이 크게 발생하기 때문에 원화 자산을 굳이 가지고 싶어하는 욕구가 사라질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는 거죠. 따라서 주식과 채권 시장에서 외국인들이 발을 뺄 가능성이 커진다라는 겁니다. 이미 주식시장에서는 외국인들이 많이 빠져나갔지만 앞으로 더 많은 자금이 주식시장에서 빠져나갈 수도 있다라는 게 이 우려의 핵심이고요. 그나마 채권 같은 경우는 조금 상대적인 안전자산에 속하기 때문에 지금 외국인들은 우리나라 채권은 팔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 기사 본문을 한번 보시면 지금 올 1월 말부터 지금까지 한 한 달 반 정도 기간 동안 외국인들 우리나라 채권 시장에서 한 3조 6천억 정도를 순매수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여전히 우리나라 채권에 대해서는 좀 불안감을 덜 느낀다. 다만 변동성이 크고 위험 자산인 주식은 많이 내다 팔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다만 원화 가치가 더 떨어질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매수하고 있는 채권 시장에서도 발을 뺄 가능성이 있다라는 게 핵심적인 부분이고요. 주식과 채권을 외국인이 동시에 판다 그러면 우리나라 시장이 굉장히 혼란스러워질 수 있다. 이런 부분도 좀 감안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이 관련해서 다음 기사를 한번 보시면 그래서 우리 정부는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느냐. 결국은 이 원달러 환율을 빨리 안정시켜서 잡아야 되는 핵심적인 부분인데요. 다행스럽게 오늘부터 통화당국, 한국은행과 기획재정부가 줄줄이 대책을 좀 내놓을 예정입니다. 오늘 발표될 대책이 외화 유동성 공급 방안인데요. 외화 유동성,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원화를 달러화로 바꿔서 가지고 싶어하는 니즈가 굉장히 커지다 보니까 달러가 부족하다. 그래서 시중에 달러화를 공급해주는 대책이 오늘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는 겁니다. 그 단기적인 대책을 보면 첫 번째는 선물하는 미래의 그 일정 부분의 달러 포지션을 갖게 해주는 전략인데요. 금융회사들이 선물한 한도를 더 늘릴 수 있도록 해서 달러화를 더 많이 보유할 수 있도록 규제를 풀어주겠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외환 보유고죠. 한국은행이 가지고 있는 외환 보유고를 시중에 일정 부분 풀어줄 가능성이 있다. 이 두 가지 대책이 단기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고요. 좀 더 길게 보면 우리나라가 전반적으로 달러가 그 가뭄 사태가 벌어졌을 때 미국 연준으로부터 달러를 빌릴 수 있는 통화 스와프를 지금 다시 체결하는 방안.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2009년에 지금 한국과 미국은 통화 스와프 계약을 파기했는데요. 워낙 시장이 안정되다 보니까 지금 불안하다 보니까 이 통화 스와프 계약을 다시 체결하는 방안을 기획재정부가 추진하고 있고요. 미국 연준과 지금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단기적인 이런 유동성 대책, 공급 대책, 또 중장기적인 통화 스와프 재체결 이런 부분들이 외환 시장의 안정을 가져올 수 있을지 지켜보시면서 투자 전략을 좀 세울 필요 있다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기사 보실 텐데요. 다음 기사는 어제 비상대책회의를 열었던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 내용들을 좀 간단하게 살펴보실 텐데요. 비상이다, 이머전시, 비상상황이다라는 표현을 문 대통령이 지금 14번, 어제 회의를 주재하는 가운데 14번이나 언급했는데요. 그 내용들을 한번 좀 살펴보시면 이런 부분입니다. 지금 현재 상황이 글로벌 금융위기 때보다 훨씬 더 심각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왜 그러냐. 지금 전 세계 바이러스 공포가 휩쓸고 있다. 지금 어제 기준으로 중국 내 확진자보다 중국을 제외한 다른 국가들의 확진자가 더 늘어나는 상황이 됐거든요. 따라서 지금 현재 상황, 우리나라는 방역을 잘 하고 있다고 해도 해외에서 유입되는 확진자가 계속 늘어날 경우에 굉장히 불안해질 수 있다는 거고요. 특히나 지금 우리나라 우리나라 수출 비중이 큰 유럽이나 미국 시장도 지금 빠르게 코로나가 확산되고 있다라는 측면들이 글로벌 대외 어떤 경제의 불안을 가중시킨다라는 거죠. 이러다 보니까 각국이 지금 국경을 봉쇄하고 국가 간 이동을 차단하고 있다는 겁니다. 간밤에 EU 같은 경우도 30일간 EU 내에서 국민들의 국가 간 이동을 지금 제한하는 조치를 합의했는데요. 결국은 이렇게 그 사람들 간의 이동, 물자들 간의 이동을 막다 보니까 글로벌 교역이 줄어들고 우리 같이 수출에 의존하는 국가들은 경제가 굉장히 침체기로 갈 수 있다라는 우려감을 표시했고요. 그에 따라서 글로벌 공급망이 크게 흔들리면서 경제적 충격이 글로벌 금융위기 때보다 훨씬 크고 장기적으로 갈 수 있다라는 불안 심리가 지금 문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경제 인식이다라는 거고요. 이건 기본적으로 우리 정부가 가지고 있는 인식뿐만이 아니고 글로벌 IB들도 우리나라가 1분기에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고
올 연간으로 1% 정도의 성장률에 그칠 것이다. 우리 정부 목표가 2.1%니까요. 여기에 절반밖에 안 되는 경제 성장률을 보일 가능성이 있다라는 우려감을 지금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지금 논의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일까? 2차 추경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어제 여야가 합의한 내용은 11조 7천억, 원래는 증액을 하려고 했는데 11조 7천억 1차 추경을 일단은 어제 합의를 했고요. 따라서 추가로 늘어나는 6조 내지 8조 원 정도의 2차 추경을 다시 편성할 가능성이 굉장히 커지고 있다라는 거고요. 이럴 경우에 국민 개개인들에게 피해를 본 개인들에게 직접적으로 현금을 쥐어주는 재난 기본소득이 도입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은 소비 성향이 큰 저소득층에게 현금이 지원되면서 내수를 늘릴 수 있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라는 거고요. 간밤 트럼프 대통령도 역시 미국 국민들에게 $1,000씩 수표를 직접 지급하는 방안을 지금 어제 논의하고 있다라는 발표를 했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향후에 내수 경기를 좀 살리는 효과가 충분히 있을 수 있다라는 점 감안하셔서 내수주에 대한 투자 포인트를 좀 살펴보실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뉴스는 ELS인데요. 지금 유럽 증시가 급락을 하면서 유럽 증시를 기초자산으로 한 ELS가 지금 굉장히 그 손실을 크게 발생할 수 있는 낙인 구간에 들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 한번 보시면 유로스탁스 50을 기준으로 한 ELS 잔액이 지금 41조에 이르고 있고요. 지금 올 1월, 2월만 해도 지금 한 3조 원 가까운 자금들이 신규로 유로스탁스 50을 기초자산으로 한 ELS가 발행됐다라는 겁니다. 이 자금들이 굉장히 어려움에 처해 있다는 건데요. 다음 기사를 한번 좀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글로벌 증시 하락하고 있지만 최근 들어서 코로나가 가장 가파르게 퍼지고 있는 유럽에서 지수 낙폭이 굉장히 커지고 있다는 거죠. 통상 35%가 하락하면 우리 낙인 구간, 손실이 생길 수 있는 경계점에 간다고 하는데요. 이미 37%가 하락했기 때문에 손실 구간에 지금 들어가는 ELS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고, 이렇게 된다 그러면 우리가 흔히 중위험 중수익이라고 했던 ELS에서 손실이 많이 발생하면서 전체적으로 투자 심리 자체가 악화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점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기사는 여기까지고요. 간밤 뉴욕 증시는 급등을 했습니다. 다만 핀셋 대책이 좀 필요하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우리나라 정부의 외화 유동성 공급 대책, 또 연준의 회사채 직매입 가능성, 이런 부분들을 보시면서 외환 시장에서 환율, 채권 시장에서 금리가 안정되는지를 살펴보시면서 매수 타이밍을 잡을 필요 있다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정훈이었습니다.